근데 어쨌든 수술이라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계속 이 사람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그 선생님 말씀하신 수술 공장이라는 건 한 사람이 또 여러 사람을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아니 한 사람이 100명을 할 수도 있고 200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가 몸이 되는 한에 있어서는 뭐 나는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 이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루에 300명 할 수도 있죠. 그게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한 사람을 눕혀놓고 여러 놈이 돌아가면서 일종의 분업화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 수술을 하기로 약정이 돼 있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 몸이 난도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술이라는 거는 사람 몸에 칼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변수를 만나게 돼요. 절대 해부학책에 있는 대로 돼 있는 사람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다른데. 그 열고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그 상황에서 팔로우하고 추적하면서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변수가 발생하면서 환자를 수술하게 되는데, 애초에 진찰도 안 하고 그런 사람 몸에 칼을 갖다 대가지고 전기톱으로 막 자르고 나가다가 동맥 자르고 정맥 자르고 신경 다 잘라먹고 인대 잘라가지고 뭐 이래놓고 모양 만들기로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수술이 어떤 작업인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갈 수는 있어요, 수술실에. 예를 들어서 간호조무사 들어올 수 있죠, 당연히. 문제는 간호조무사한테 다 떼내놓고 나가버리니까 문제인 거죠. 집도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의료기 영역상에 들어와서 조금 어시스트를 한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전기톱을 갖다가 집도의사보다 영업사원이 더 잘 다룬다, 새로 나온 전기톱을. 그러면은, 야, 이거 들어와서 이거 전기톱 쓰는 거 같이 하면서 당연히 하죠. 그럼 환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그 전기톱 잘 다루는 영업사원한테 다 떠넘겨 놓고 가버리면 이 환자는 죽은 거라는 거죠. 이미 죽은 거나 똑같아요, 법적으로는. 그래도 뭐 의사가 되기 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배우고 했을 텐데. 그거는 작가님 생각이시고. 그거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애초에 이게 제일 흉악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요, 자기한테 성락이 되지 않은 사람의 몸이라는 걸 알고 그 몸에 칼이나 전기톱을 갖다 댄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의 윤리 수준으로는 뛰어넘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게 절대 못 됩니다. 칼 못 돼요. 내가 25년을 의사생활을 해왔지만 수술 때 누가 눕혀놓고 나가서 내보고 수술해라 이러면 그 사이코로 생각하죠. 어떻게 내가 이 사람 몸에 칼을 댈 수가 있냐. 이 사람 동의를 안 받았는데. 근데 이게 마취를 시켜놨으니까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돈벌이가 돼갖고 유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돈이 많이 남겠습니까? 그 동의받지 않는 수술, 동의 없는 수술은 두 종류가 있다. 뭐냐면 유령수술. 그러니까 집도할 의사를 바꾸치기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무단장기 척출수술. 충수돌기염 수술하기로 했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옆에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콩팥이 있어요. 이거 하나 떼서 팔면은 1억 2천이 남는데 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체 부위를 바꾸는 것보다 사람을 바꿔치기 하는 게 대단히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무단장기 적출은 하다가 안 죽여요. 살리려고 노력을 다 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 죽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무단장기 적출하는 범죄까지 걸릴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근데 유령수술은 수술을 하다가 응급 상황이 되면 오히려 죽이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살아나면 유령수술 행기 들킬 수가 있으니까. 말씀하시기를 살렸을 때보다 이제 죽었을 때 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판단되면 이제 적극적인 구명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죽였을 때 말씀하시는데. 비용이 적게 들죠. 예. 네. 사람이 어중간하게 살면은 돈이 더 많이 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반드시 환자한테 동의받고 합의했던 의사는요, 못 죽입니다. 정말 돈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그 사람하고 진찰하고 했던 과정들에서 그게 있어가지고 절대 못 죽여요. 이 유령수술 공장이 밝혀진 게 어떤 여고생이 죽었는데 그 여고생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던 집도의사가 양심선언을 하게 되죠. 애가 응급 상황을 거치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 돼버렸거든. 근데 애를 갖다가 이송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집도의사는 이송을 하자. 일단은 그래도 CPR,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린 경우에는 혹시라도 뇌손상이나 이런 거 의심을 해서 그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빨리 옮기자 이러는데 1시간 넘게 일부러 앉아갖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애를 반드시 살려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인 거죠. 아무런 법적 도덕적 책임이 없는 사람들만으로 둘러싸여 있는 수술대에 사람이 누워있다. 그 지구상에 그 누가 누우려고 하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이게 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틀어막는지 저는 또 몰랐어요. 저 자기 애가 죽고 이러면은 나와서 다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이코들이 그 죽은 애 부모한테 너 나가서 얘기하면 10배 역배상한다는 조항을 쓰고 합의서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3억 5천 지어줬다?
3억 5천 요새는 뭐 더 지어준다고 하더구만. 3억 5천이 한도 금액이거든요. 하도 많이 죽이니까 뭐 그것도 올라갔다는 말도 있는데 여하튼 3억 5천이 한도 금액이라 치면 그럼 딱 3억 5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사고 법원에서도 인정 안 하고 검찰은 어차피 뭐 신경 쓰기도 귀찮고 해서 대부분 다 형사처벌로도 가지도 않을 뿐더러 형사처벌에서 처벌이 안 되면 민사소송에서도 다 100% 거의 99% 패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호자는 3억 5천 준다고 이러면 받는 거예요. 10배 역배상 조항 어차피 나와서 우리 애는 죽었는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성형수술 받다 죽었다고 안 하고 어디 뭐 애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이렇게 대부분 또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얘기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합의서 쓰고 나서 한 2, 3년 살다 보면 애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협회로 연락이 와서 이 사이코들이 진짜 보호자들한테 이런 완전히 짐승 같은 요구사항을 넣어서 합의를 보는 줄은 내가 그때 알았네. 그러니까 이게 범죄라는 게 확실히 밝혀지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합의 조항 자체가 무효라는 거죠. 제일 조작하기 쉬운 마취사고 조작하기 제일 쉽지 않습니까? 마취사고는 그냥 환자가 갑자기 혈압이 200까지 올라갔다가 심박수가 300까지 올라가다가 갑자기 눈이 싹 그리되면서 사망했다. 그렇게 차트에만 쓰면 그냥 마취사고야. 체온이 42도 올라갔다. 그래갖고 30초 이상 지속되더라. 이러면 그냥 악성고혈증후군.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에 부검했어도 나타나고도 안 하고 나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유령수술하다 죽겠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 안 하지. 그러니까 지금 악성고혈증후군이 다른 나라에서는 1년에 한 건, 2건 발생하는 게 지금 뭐 노상 악성고혈증후군이네. 그래갖고 보험회사 가면 악성고혈증후군은 어차피 의사 과실이 없는 거니까 뭐 손해배상 보험금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그래갖고 죽이고 있네. 그걸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지금.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미 유령수술 공장 운영하면서 떼돈을 벌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뭐냐면 매뉴얼이 벌써 나왔죠. 사기죄 피하는 방법. 어떻게 피하느냐. 말 잘하는 삐끼 의사, 브로커, 스타 의사 한 명을 만들어 놓고 그 A가 하면 수술비 400만 원. 유령 의사들이 하면 500만 원. 그렇게 해놓으면 이 사기가 성립이 되나?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완벽한 완전 유령 수술보다는 동시 공장형 수술. 스타 의사라는 놈 한 마리가 10명의 환자를 눕혀놓고 뒷짐지고 다니는 거예요. 야 거기 잘라. 그냥 말만 하는 거죠. 그럼 이 집도 한 것처럼 또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명확한 거는요 2가지예요. 여러분 동의 없이 마취시켜놓고 여러분이 허용하지 않은 장기를 적출한다든지 여러분이 허용하지 않은 동의하지 않은 수술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의받지 않은 놈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몸을 칼로 째거나 자르면 그거는 명백하게 대단히 심각한 범죄 행위. 범죄 행위 중에서도 아주 악질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그 범죄가 누군가 어느 몇 공공기관에 의해서 방치에 의해서 그 범죄에 노출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뚜렷하게 그 자기 주장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 오히려 선량한 의사가 하는 어떤 행위상에 있어서 아주 경과실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하고 환자는 원수가 아니고 적도 아니고 서로 간에 보완하고 모자라는 면을 갖다가 서로 보충해 주면서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는 신도 아니고 노예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렇고 여러분들은 의료 서비스를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하면 오히려 좀 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주 이거는 공공의 적을 놔두고 이 하나의 공공의 적을 괴멸시킴으로 해서 아주 그 무너졌던 신뢰를 같이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있도록 하는 것이 닥터 벤데타 프로젝트의 제일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